최근 가장 주목받은 의료기술과 신약 소식을 짚어드리는 이노메디 시간입니다. 오늘도 쿠키뉴스 박선혜 기자와 함께할 텐데요. 박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쿠키뉴스 박선혜 기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내용으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나이가 들면 신체 기능이 떨어지고 퇴행성 변화를 겪으면서 여러 질환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그중 건강한 노년에 있어 최대의 적은 치매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치매는 진단, 치료에서 다양한 검사가 병행돼야 하고 부작용 관찰, 조기 진단 등의 필요성도 매우 큰 질환입니다. 최근 치매 치료의 신약들이 속속 개발됨에 따라 국내외 진단업계에서도 치매 진단 기술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오늘 이노메디 시간에서 관련 소식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치매를 초기에 발견해서 적극적으로 치료하면 그 진행의 속도를 늦춰서 환자와 보호자의 부담을 덜 수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조기 진단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는데요. 자, 진단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치매의 정의부터 좀 짚어보고 갈까요? 네, 치매는 인지 기능의 저하로 인해 일상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기억력, 언어 능력, 문제 해결 능력 등 여러 정신적 기능의 전반적인 저하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고 노인층에서 더 흔하게 나타납니다. 네. 근데 이 치매 유병률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올해 국내 치매 인구가 105만 명이 될 거라는 정부의 보고도 있었는데요. 정말 그 정도로 많은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국내 중앙치매센터 자료에 의하면 2022년 기준 65세 이상 추정 치매 환자 수는 약 93만 5천 명에 달하는데요. 이는 65세 이상 인구 10명 중 1명가량은 치매 환자로 분류된다는 뜻입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치매가 상당히 진행이 되더라도 모르고 지나가거나 또 늦게 알아차리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근데 그건 왜 그런 걸까요? 대체적으로 치매 증후군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원인이 70여 가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중에 70%를 차지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잘 알려진 알츠하이머병에 해당되고 20%가 혈관성 치매, 그리고 나머지 10%가 여러 다른 요인에 의한 치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증상을 잘 알아채지 못하는 것은 대부분 독성 단백질이 뇌에 침착해서 증상이 비교적 서서히 일어나기 때문에 증상을 알아차리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조기 진단이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요. 치매 진단은 어떻게 내리나요? 네, 치매는 확진이나 치료 과정에서 다양한 진단 검사가 필수적입니다. 알츠하이머성 치매의 경우 아밀로이드 베타, 타우 등 단백질이 뇌 속에 엉켜서 뇌세포를 손상을 입히면서 발병하는데요. 뇌 척수액 검사,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 자기공명 영상 촬영 등을 통해 이들 단백질 수치를 평가하고 또 치매 발병 여부나 치료 예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치매 환자의 약 70% 정도를 차지하는 알츠하이머의 경우 정확히 진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던데 그건 왜 그런 걸까요? 현재 임상에서 가장 확실한 알츠하이머병 진단법은 뇌에 쌓인 독성 물질인 베타 아밀로이드와 타우 단백질을 확인하는 것인데요. 보통 뇌 척수액 검사나 특수 뇌 영상 촬영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때 뇌 척수액 검사는 숙련된 의사가 환자 허리뼈에서 굵은 바늘을 찔러 척수액을 뽑아야 하고 검사 후에는 몇 시간 가만히 누워 있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르는데요. 조기 진단이나 스크리닝 검사법으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또 구조 기능적 뇌 영상, 즉 MRI나 방사성 위험소 FDG 이용 PET-CT의 경우에도 정상 노인들에게 유사한 소견이 나타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게다가 PET-CT는 1회 촬영 비용이 13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고가고 방사선 노출 위험도 감수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조기 진단을 내리는 게 좀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래도 다행인 건 이런 알츠하이머병은 완치는 불가능하지만 지난해에 그 진행의 속도를 늦춰주는 신약이 개발되었다는 겁니다. 이 약이 어떤 약인가요? 네, 알츠하이머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는 의약품은 글로벌 제약사의 에자이의 레카네맙 성분, 레켄비와 미국 제약사 일라이일리의 도마네맙 성분, 키선라 두 가지입니다. 레켄비는 지난해 FDA 승인을 거쳐 올해 5월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한 경도인지 장애와 경증 성인 알츠하이머병 치료 적응증으로 식약처 국내 허가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는 올해 연말 국내 공식으로 출시될 예정이고요. 또한 키선라는 2차례 고비 끝에 지난 7월 FDA 승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신약들의 안전성 관련 논란 또한 적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떨까요? 네, 에자이사의 레켄비는 안전성 및 효능과 관련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미국 식품의약국은 레켄비를 지난해 허가했지만 유럽과 호주 등에서는 안전성 문제로 이를 허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럽의약품청은 레캔비 임상 3상에서 자기 공명 영상 촬영 시 뇌에 일시적으로 붓기가 확인되는 아밀로이드 관련 영상 이상이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지난 7월 시판 허가를 거부하기도 했고요. 레캔비는 투약 환자 전체가 13% 뇌부종을 겪고 있고 또 17%가 뇌출혈을 겪는 부작용이 확인됐는데요. 호주 연방의약품관리국에서도 레캔비의 효능이 안전성보다 크지 않다는 이유로 승인을 거절했습니다. 이 같은 안전성의 우려가 제기되자 최근에는 식약처가 이 레캔비를 제대로 허가했는지 여부를 두고도 논란이 됐었죠. 그러니까 너무 성급하게 결정한 게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다고요. 네, 업계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레캔비의 안전성 우려가 오랜 기간 알츠하이머 신약이 없던 점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는 점, 또 치매 및 경도인지 장애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토대로 시장 안착에 있어서 긍정적인 작용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한치매학회에서는 지난 4일 레캔비의 적절한 사용을 위한 대한치매학회 권고안을 공개하고 부작용의 경우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렇게 알츠하이머를 늦추는 신약들도 초기 환자에게 투여를 해야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치매 조기 진단이 필수인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은 알츠하이머 진단을 위해서 비용이 많이 들고 또 까다로운 검사들이 많이 활용되어 왔는데요. 그런 번거로움 때문에 세계적으로 초기 알츠하이머병 증상 환자 75%가 진단을 받지 않고 있고 또 증상 발현 후 평균 2.8년이 지난 뒤 진단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네, 그러니까 좀 더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진단 계기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최근 국내 진단업계에서 간편한 진단 기술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하던데 어떤 진단 기기들이 나와 있을까요? 네, 우선 뇌질환 분야 의료 인공지능 기업인 뉴로핏의 경우 레캔비 등 알츠하이머병 치료제의 처방이나 모니터링에 활용할 수 있는 토탈 솔루션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밀로이드 펫 영상을 자동으로 분석하는 뉴로핏 스케일 펫은 뇌 속의 단백질인 아밀로이드 베타가 어느 정도 쌓였는지, 또 뇌신경 세포 대사 감소량이 얼마나 되는지 등을 정략적 수치로 제공합니다. 또 다른 의료 AI 기업인 뷰노는 올해 하반기 미국에서 AI 기반 뇌 정량화 의료기기 뷰노메드 딥브레인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이 제품은 딥러닝을 기반으로 뇌 MRI 영상을 분석해 뇌 영역을 100여 개 이상으로 분할하고 각 영역의 위축 정도를 정량화한 정보를 제공하는데요. 이를 통해 알츠하이머 치매, 혈관성 치매 등 주요 퇴행성 뇌 질환에 대한 의료진의 진단을 돕습니다. 혈액을 바탕에 둔 진단 기술도 기존 영상 검사의 대안으로 지목되고 있는데요. 진단 키트 개발업체 피플바이오는 혈액 검사를 거쳐 알츠하이머를 진단하는 의료기기 알츠온을 병원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알츠온은 혈액에서 알츠하이머 치매의 원인 물질인 아밀로이드 베타가 뭉치는 현상을 측정합니다. 진단기기를 개발하는 기업들 중에 한 곳을 찾아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인터뷰 듣고 다시 올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의료영상인공지능 회사에서 공동대표이자 CTO를 맡고 있는 김동현이라고 합니다. 치매 전반에 대한 개발 동향은 다양한 뇌 영상을 분석한다든지 CSF 검사를 한다든지 혈액 바이오마커 검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단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요. 가장 최근에 혈액 바이오마커의 성장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지금 현재 치료제가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치료제 등장으로 인하여 새롭게 주목을 받는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모니터링인데요. 치매 치료제를 투약하고 증상만 개선되면 좋겠지만 아쉽게도 현재 치료제는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이 부작용을 판단할 때 영상으로밖에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부작용 모니터링 시장이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뇌영상 분석 기술의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많은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도 치매 치료제 부작용 모니터링 기술의 개발에 정말 집중을 많이 하고 있고 관련하여 연구 개발의 결과물로 관련한 제품들을 출시하여서 치매 치료제 처방 및 치료 효과 분석 그리고 부작용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거는 결론적으로 최근에 사람의 진단이나 그런 분석을 대체하겠지만 당연히 병원에서의 의사분들도 진단에 대해서 사람의 능숙도에 따라서 진단의 차이도 존재하고 그리고 최근에 점점 의료 영상 분석 기술 혹은 여러 가지 진단 기술들이 발전함에 따라서 그런 진단에 대한 기준들이 증상 기준보다는 바이오마커 기준을 점점 더 바꿔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바이오마커에서 나오는 정보들을 종합해서 이제 그 진단을 내려야 될 필요가 존재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인공지능은 되게 여러 가지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거기에 따른 이제 결과를 산출할 수 있기 때문에 강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치매라고 하는 질환은 매우 천천히 진행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이 발전되기 위해서는 치매가 발생하기 전부터 발생 후까지 계속적으로 추적 관찰되는 데이터들이 있어야 되고 또한 치매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동반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이전까지는 치매 진단 시 대부분 증상을 기반으로 진단하였기 때문에 바이오마커의 변화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계측이 힘들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존재하였습니다. 그리고 빠르고 더 정확한 진단 기술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치료 옵션에서 한계점이 존재하였기 때문에 기술과 상업화가 빠르게 진행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치료제가 등장하면서 진단의 중요도가 높아졌고 추가적으로 치매 진단 기준이 조금 더 계측할 수 있는 바이오마커 기반으로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머지않은 미래에는 치매 진단 기술들이 되게 빠른 속도로 상용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치매는 사회적, 경제적으로 막대한 관리 비용이 들어가는 질환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최근 치료제가 나왔지만은 현재 기술의 한계점은 진행 속도를 낮추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빠르게 진단하고 이후 적극적인 치료가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의 지원이 결론적으로는 치매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나 혹은 이에 따른 치매 관리 비용보다 더 저렴할 거라 생각되기 때문에 저는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의료기기 회사를 창업했던 이유 중 하나는 제가 가진 기술을 이용해서 뇌질환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 창업을 했고요. 그 중에서 치매라는 질환에서는 새롭게 치료제가 등장함에 따라서 치매라고 하는 질환이 불치병이 아니라 조금 더 관리를 할 수 있고 나중에서는 치료도 될 수 있는 질환으로 조금 더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환자의 입장에서는 희망도 생겼지만 실제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처방과 관리가 매우 중요해졌고 그런 관점에서 이런 치료제 부작용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을 저희가 개발함으로써 치매로 인하여 고통을 받는 환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근데 최근에는 이런 치료제와 진단 기술을 가진 업체들이 서로 협력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협력을 통해서 어떤 시너지를 내고 있는 걸까요? 네, 뇌질환 영상 인공지능 기업인 유로핏은 뇌질환 치료제를 개발하는 아이바이오와 차세대 알츠하이머 진단 플랫폼 공동 개발에 나섰습니다. 펫시티 영상 촬영 전에 자기 공명 영상 분석과 혈액 기반 바이오마커 검사를 진행해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 양성 위험군을 조기에 예측하는 방식인데요. 양사는 이 플랫폼이 불필요한 아밀로이드 펫 촬영을 줄이고 접근성 높은 알츠하이머 검사법으로 활용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해외 경우 미국 제약사 일라일리가 스위스 제약 기업인 로슈와 알츠하이머 조기 진단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손을 잡았습니다. 일라일리는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개발 중이며 로슈는 알츠하이머를 조기 판별할 수 있는 혈액 진단 키트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이번 두 회사의 협력은 알츠하이머 약이 효과적으로 치료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병을 조기 진단할 수 있는 기술이 필수라는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로 풀이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알츠하이머 치료제는 그 발병 초기에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치료제와 진단 기술을 가진 이 업체들의 협력이 앞으로도 좋은 시너지를 내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자, 이렇게 진단기기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는데요. 이런 중에도 분명히 해결해야 할 문제들은 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어떤 점이 있을까요? 네, 루이소체 등 다른 원인으로 인한 치매는 바이오마커나 원인이 명확하지 않아 아직 진단기기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향후 치매 치료제 개발을 위해서도 다양한 치매에 대한 세부 질환의 바이오마커를 좀 발굴하고 그에 따라 진단 기술을 고도화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더불어 이 치매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그 효율성을 더욱 높이려면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지 좀 정리해 볼까요? 네, 전문가들은 치매 진단과 치료가 활성화되려면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대한치매학회 관계자는 정확한 치매 진단을 위해서는 아밀로이드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이 필요하지만 현재 급여가 되고 있지 않아 고가의 비용을 환자가 부담하고 있다며 치매는 예방과 진단이 매우 중요하고 환자 발생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이 매우 크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런 검사를 지원해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또한 경도인지장애에 대한 인식도 늘려야 하는데요. 대한치매학회가 17개 시도 만 18세 이상 남녀 1,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도인지장애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경도인지장애가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임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응답자가 73%에 달했는데요. 치매 초기부터 관리될 수 있도록 조기 진단과 치료 중요성에 대해 인식을 심어줘야 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런 효과적인 신약 개발과 함께 또 빠른 진단을 위한 진단기기 개발도 꾸준히 잘 이루어져서 언젠가는 치매가 완치될 수 있는 날이 오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노메디 여기까지고요. 쿠키뉴스 박선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박 기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